그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데 이제 여기서 했던 발언들 이렇게 쭉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보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탁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 뭐 그것을 발판으로 대통령까지 되었고 또 계엄, 탄핵 사태까지 보면서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 전에 저희 친노 친문의 문재인 후보의 발탁 이게 가장 역사에서 5점이었다. 요것도 내로남불이다. 네. 문재인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그 유시민 작가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네. 책 많이 읽기로 소문났잖아요. 그렇죠. 뭐 리스트가 뜨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책을 읽는데 책을 읽은 결과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으로. 이분도 책사를 해야 되네요. 책을 좀 사야 되네요. 그래서 더. 이 사람은 책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지는 않고 책은 팔아야지. 그래서 책 사라고. 그래서 책방을 한다. 네, 책 사. 네. 지금 팩폭하신다고 팩폭. 저는 정말로 뭐 윤 대통령의 발탁을 뭐 예를 들면 후회한다고 한 만큼 그러니까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둔거나 네. 조국을 법무장관을 둔거나 다 패착이에요.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그 지점도 있네요.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해 온 것은 윤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나 도끼인 객기입니다. 도끼인 객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의 발탁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 모든 그 한건주의로 보이고 싶어하는 뭔가 나는 이런 아주 멋진 저 급도 안 되는 사람을 발탁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보여주기식 쇼맨십의 결과다. 결국 원인은 문재인한테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적으로 보면 차근차근하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더 뛰어나지는 않지만 제대로 중심을 잡아줄 검찰총장감이 셌고 셌다는 거죠. 근데 저 밑에서 무리하게 올리니까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 계시는 분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는 그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분 다 실컷 만들어줬더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된 거잖아요. 네. 잘못 선택한 거고요. 그러니까 양정철의 실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친노 친문의 그 문재인의 발탁에 대한 문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그렇죠. 공수처를 줄기차게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조국이죠. 그렇죠. 조국이 갖고 있는 그 섹시한 머리 올리는 그게 빠져가지고 이 자기 머리도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따라 하다가 전체가 다 망쳤잖아요. 그 검찰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해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다시 검찰이 가질 수밖에 없고 검찰이 공소권을 가진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모든 장성들을 다 구속시키고 그 조사 결과가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하는데 그 조사의 모든 공은 검찰이 세웠어요. 네, 이번에 조사 잘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네. 왜 이제서야 윤석열 발탁을 얘기하냐.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는 안 얘기하다가. 그러네요. 그동안에는. 연약해졌을 때. 그동안에는 그래도 본인을 검찰총장에 만들어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했거든.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거든. 그래도 지금은 현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슬슬 보니까 자기 딸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나마도 이제 한 사람은 빼줬어요. 부인 문제는. 네, 부인은 타지 말 것은 네. 타지 말아야 될 비행기를 탔다가 이제 혼자서 사진 찍다가 들것 같고 난리인데 어쨌든 인바이트를 인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지 않냐. 혼자 무조건 간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아주 검찰이 아주 그 품위 있게 해배는 하나는 지워줬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음 권력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사 윤석열 발탁 두고 왜 이제 와서 후회를 하냐고. 아, 그러게요. 진짜. 인제 와서 후회한다. 그리고 조국 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너무너무 미안하다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를 발탁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한테 미안하죠. 괜히 장관한 것 때문에 집안의 망신을 다 시켰으니까. 그렇죠. 탈탈 털어서. 근데 저는 또 재밌는 게 저런 얘기는 쭉 하면서 본인의 딸이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저번 주잖아요. 저번 주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인터뷰로 나온 건 없더라고요. 뭐 이게 1탄, 2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문다희 씨에 대한 얘기도 좀 언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다희 씨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임대사업자인데 신고 안 하고 뭐 1억 얼마를 그동안에 벌었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심할 정도의 엄주운전을 한 거고. 와, 영상 보니까 뭐 그냥 그죠. 그냥 만취더라고요. 만취. 실제로 뭐 3시, 4시에도 집에 안 가고 술을 먹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거는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아무렇게나 차에다 차를 파킹하고. 네. 또 그 전에 솔직히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뭐 항공사고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고액의 그랬죠. 급여를 받았다. 사장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뭐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매간매직의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는 이제 본인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눈탱이를 맞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책이나 사세요 이러면 되는데. 책이나 사세요. 괜히 두고 후회한다 하니까 또 우리가 또 공격해야 되네. 누리가 당신이 대통령 된 걸 후회한다. 마지막에 이 씨까지 붙이셨어요. 아 재밌다. 엉뚱한 서해 공무원은 왜 아무런 그거 없이 그 표류할 때까지 대응을 못했냐는 그런 아쉬움이. 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우리 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댓글 다는데 이 댓글도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배꼽을 잡으면서 오늘 너무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최근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 행보를 보면 그냥 뭐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친명계의 움직임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일 웃기는 게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지난번 낙동강 벨트를 상실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 대통령. 그래요? 계속 돌아다닌 데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은 제발 좀 오지 마라. 그 전재수 의원만 살았어. 구포에.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보다. 의미 어떤 없는 생각을 행보지. 하든. 자기 혼자서 이번에 또 뭐 야권이 좀 분위기 되니까 경수나 뭐 김부겸이나 이렇게 되면 또 좀 나를 방어해 줄 수 있지 않냐. 내가 이미 쌓아놓은 똥을 조금 잘 치워주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의 바람은 제발 좀 찌그러져 계세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판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은 사실은 구민주계, 호남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문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뭐 존중하고 방향 따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본인만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더 모르는 그 부인은 헤헤헤헤 웃고 또 아직도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뭐 필름이 공짜라서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필름이라뇨? 요즘에 필름을 쓰는 사진기가 어디 있다고 필름 얘기를 하셨어요. 또 정말 오빠께서 또 필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이니까 아무렇게나 찍어도 상관없다겠죠. 옛날처럼 후지 필름 끼고 치면 코당이나 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주행님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근데 행주행님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걱정이 된다. 이제, 걱정이 되죠. 우리 집 사람이 보면 또 전한길 씨처럼 고마해라. 아니 우리 행주행님께서는 사모님을 제일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돌직구 쇼에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돌직구쇼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그렇죠. 네. 제가 돌직구쇼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구두를 닦습니다. 앞에. 구두를 닦아요? 네. 구두 그러니까 밑은 안 나오잖아요. 돌직구쇼는 이렇게 낮아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그게 신경 안 써요. 우리 마누라만 신경. 그래서 구두를 열심히. 구두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를 바로 문자로 지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과하다, 뭐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깐다 이런 문자를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들컥 수가 있죠. 아니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김근식 당협위원장님하고 네. 두 분이 방송하시는 걸 약간 좀 경계해서 보신다, 주의 깊게 보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왜냐면 있나요? 우리 돌직구 쇼에는 또 네. 우리 둘이를 장소팔 고춘자로 하거든요. 만담이 너무 세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즐기는 정도 수준이 되는데. 네. 장수파를 만나면 더 업돼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간다. 네, 사모님이 바짝 긴장하면서 보시는군요. 저러다 잘못하면 전환길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 돌직구 쇼에서 행주행님이 최고의 패널이다. 이런 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처가시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눈치를 좀 많이 아니고요. 보시고. 네. 경처가. 경처가. 깜짝 놀란다는 놀래 경처. 경처가 네 좋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진정한 힐링인 뭐 이런 글도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환길 강사 얘기했으니까 제가 요 질문까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 주말에 동대구역 광장 거기서 이제 탄핵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국민의힘에 이제 TK 출신의 국회의원들 우르르 가셨더라고요. 예, 11명이나 오셨고 네. 또 경북도지사께서도 오셨대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안들을 보면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지지자분들은 이거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업시켜 놓으면 마치 그 전제는 이런 거잖아요.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이면 헌법재판관들도 달리 생각할 것이다. 이런 무언의 압력이 또 하나 있는 거고요. 사람들의 여론이 만들어지면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 전제가 역설적이게도 헌법재판관들이 눈치 보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거잖아요. 누가 뭐해도 공정한. 그렇죠.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무슨 재판관님이라 그랬나요? 어떤 청원을 했어요. 청원했는데 청원 내용이 너무 웃겨요.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뭐 법을 잘 안 개정하고 법을 개정하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둘 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법관은 국민의 목소리 들어서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관은 법을 개정하거나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 두 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몇만 명의 청원에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프다라는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그런 것까지를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 만에 하나 그러면 3월 중순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의 폭력 사태가 났을 때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헌법재판소 적골 안 당할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국민들도 탄핵 인용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에 대해서 반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인용에 대해서 대선을 했을 때 회군하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정권 뺏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좀 판단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참에 이제 같은 얘기니까 강주의 강기정 시장이 불허하는 것은 좀 저는 반대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광주시에 조례가 있대요. 이런 말하자면 선전선동이라든지 민주화 정신에 걸맞지 않은 것은 불허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시의 조례가 우리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맞죠. 만약에 광주가 민주주의의 성역이라 하면 좀 그 서로 뜻이 맞지 않더라도 그런 집회도 허용되는 도시여야만 광주의 민주성이 완벽해지는 것이다. 그러네요. 네. 한 방향으로 있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말이 민주지 사실은 독재적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북한식 민주주의와 같은 거예요. 딱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강기정 시장하고 너무도 친하고 연배도 같고 옛날에 많은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풀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광주에서 저 집회가 열렸을 때 광주 시민의 참여는 어느 정도일까도 사실 궁금해요. 광주 시민의 참여도 꽤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는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지역주의에 있어서 광주는 완전히 그 찬바람이 불어서 아무도 안 오는 것도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부산, 대구는 저렇게 많이 10,000명, 50,000명 경찰 수사니까 거의 뭐 10만 가까운 동대구역이 미어쳐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역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대구가 계속 후퇴하는 그런 그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 역시도 자유죠. 그 역시도 저는 자유라고 보고요. 그런 거지만 광주도 똑같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광주의 무조건 민주당만 이겨야 된다는 것 자체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와 광주가 정말 확 바뀌지 않으면 그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갈라쳐 있는 이 현상도 바뀌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말하자면 지구당위원회를 활성화하자라고 했을 때 왜 그랬냐면 지난번 총선에서 호남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너무 허접했어요. 인정. 네. 뭐 익산에도 마찬가지고 뭐 원고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지구당 의원에도 없다 보니까 팩스 한 대 놓고 그냥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우리 사회의 통합과 정당 문화를 위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댓글 한번 올려주실래요? 댓글에 아까 투표 결과가 나왔던데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면서 요거 좀 볼게요. 그 제7공화국의 대통령제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라는 그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근데 지금 1,000명 정도, 1,00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고 책임 총리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56%로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부통령제도 4년 중임제가 지금 28%로 두 번째 선택을 해주셨고 현행 5년 단임제가 괜찮다 14%. 그러니까 지금 꼴찌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뭐 결과적으로 1번과 2번이 거의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가장 많은 거부터 그러니까 1위, 2위, 3위. 2번, 3번이 합치면 어쨌든 84%의 우리 투표하신 분들은 어쨌든 4년 중임제로 가자라고 하고 그게 이제 책임 총리제든 부통령제든 사실은 그것은 뭐 매우 본질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책임 현행은 총리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좀 나누자 총리한테. 사실은 우리 지금 헌법에도 그게 있어요. 책임 총리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책임을 안 주잖아요, 총리한테.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실질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가장 합당한 의견이 아닌가. 56%가 나온 책임 총리제 4년 중임제가 가장 크게 대세를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현행은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저희가 10시 반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재밌는 게 정당 지지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 5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서요.
일단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그리고 민주당이 앞서는 곳은 이제 하우스 임팩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서는 곳이 한 2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나와지고 있거든요. 이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소위 물의 시대, 아쿠아 시대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다 민주당으로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각각으로 본다는 거죠.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은 비호감대로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지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난번 연말에 예산을 무도하게 깎고 또 줄탄핵을 하는 민주당, 네?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꾸릴 새로운 정부를 상상해 보면 악몽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돼.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끝났어.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더 큰 문제가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 전체가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아시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러면 다 가지는 거다. 법안 개정 권한도 가지고. 그렇네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도 가지면 이건 누가 브레이크를 걸 거냐. 그야말로 신민주 독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독재인데 민주를 붙인 네. 민주 독재. 아, 그러네요. 좌파 독재 시대가 그러니까 무서워요. 어감이 다르죠. 민주 독재는 그나마도 좀 들을 만한데 좌파 독재는 뭡니까? 인민민주주의 독재 그렇죠.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대가 이건 아니다라고 우파 쪽으로 더 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구민주계 어른들도 현재 민주당을 갸우뚱하고 있고요. 갸우뚱. 그리고 또 네. 하나는 호남 역시 호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약간 유보를 걸어놓은 상태예요. 유보를 걸어놓은 상태. 3월 중순에 2심 재판의 결과를 놓고 보자. 네, 네. 2심 재판에 무죄면 이재명을 확실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응집률이 높지 않아요. 응집률. 아직까지 그리고 또 결과 안 났으니까. 서서히 친명 반명의 싸움이 붙기, 이제 소위 개싸움이 붙기 시작하는데 슬슬 시작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국민의힘은 아주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상대 진영은 약간 느슨한 느낌. 응답하기도 싫은 상태에 빠지거든요. 네,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것의 여론조사 추이가 결정적으로 다음 대선판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의 국면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비호감이다. 뭐 정과 사범에 이재명 절대 대통령 안 됩니다. 뭐 이런 글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네, 많이 공감을 해주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큰일입니다. 국힘이 집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니, 여러분, 뭐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걸 걱정하기 이전에 네.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죠.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는 것은 오직 한동훈을 뽑는 것이 정신 차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아유,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행주행님께서 보수를 보수하라에, 네, 지금 출연하셔서, 민주도 민주하라라는, 네, 재밌는 한 시간의 방송을 이어가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방송, 또 우리 행주행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면 박수와 하이파이브 세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쫙, 네, 올쏘. 이야, 따봉 난리가 났어요. 큰일 감사합니다. 났어요. 네, 유스 엔진에서 이제 우리 행주행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다. 시집 보내드릴게요. 시집을 보내주신다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우리 행주행님께서 저 유스엔진에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도 잠깐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사실은 원래 스킨인더게임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이제 기존의 정치 말하자면 방송보다는 좀 다르게 글로벌 시각이라든지 네.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좀 갖고 있는데 워낙 지금 이슈 자체가 막 센 이슈들이 많으니까 저도 아무런
그런 그 뭡니까 의견을 안 낼 수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집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주시고 있는데. 지금 하이파이브랑 박수가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견과류를 드릴 분들을 골라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견과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네. 지금 댓글이 막 올라가니까 네.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시집이라고 말한 분한테 견과류를 드리려고 계속 찾고 있어요.